지난 임상 물리치료 시간에는 숄더 조인트의 인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힙 조인트의 임핀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파트 1은 힙 조인트에 대한 해부학, 그리고 바이오 메카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힙 조인트 임핀지먼트를 야기하는 또는 이 힙페인을 야기하는 인트라 아티큘라 리즌과 익스트라 아티큘라 리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페인의 원인들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과 이러한 힙 조인트 임핀지먼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까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숄더 조인트와 마찬가지로 컨케이브 컨벡스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시노비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브러스 멤브레인, 그리고 그 안에 시노비얼 멤브레인과 그 안에 아티큘라 카틀리지, 그리고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를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관절을 움직일 때 원활한 움직임을 제공하도록 도움을 주겠죠. 숄더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스테빌리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힙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인대 구조물들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테빌리티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힙페인을 호소하거나 또는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또는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는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슈도 룩세이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나 실제로는 불안정하지 않지만 불안정하게 느끼는 가성 불안정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힙 조인트에 대한 이런 힙페인을 아까 앞에서 인트라 아티큘라 리즌과 그리고 익스트라 아티큘라 리즌으로 나눈다고 했었는데, 인트라 아티큘라 리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세타블론과 이 피머 헤드가 부딪혀서 생겨나는 FAI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라브롬 티어, 그리고 관절 자체적인 문제로 오는 페인을 얘기를 합니다. 익스트라 아티큘라 리즌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능동적인 수축, 능동적인 수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힙페인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일리오스와스 텐딜라이티스나 그레이트 초록한타 벌자이티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인 용어에서는 일리오스와스 텐딜라이티스를 인터널 스냅핑 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레이트 초록한타 벌자이티스를 익스터널 스냅핑 힙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아세타블룸에 대한 모양을 보시게 되면 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일리움과 40%, 이지치움 40%, 그리고 퓨비스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세타블룸에 대한 융합 또는 이런 힙 조인트에 대한 융합은 14세에서 16세에 시작해서 약 23세에 융합이 완성이 됩니다. 아세타블룸의 직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페모랄 헤드보다 아세타블룸의 직경이 작으면은 언로드, 부하를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THRA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주 정도 노네이트 베어링을 권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세타블룸에 이 로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 아세타블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러한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타블룸에 대한 직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앞쪽에 안테리얼 파트, 그리고 여기 있는 수페리얼 파트와 그 다음에 뒤쪽에 이 포스테리얼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앞, 위, 뒤, 그리고 가쪽과 안쪽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이러한 아세타블룸이 이러한 각도는 약간 안티 버전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피머 헤드, 페모랄 헤드도 여기서 안티 버전 되어 있기 때문에 안티 버전과 안티 버전이 만나서 주로 부하가 많은 에어리어는 안테로 수페리어 에어리어 쪽에 이러한 심 로드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타블룸의 이러한 안테로 라테랄 파트를 아세타블러 안티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스테로 라테랄 부분을
아제타블론 리트로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엉덩 관절을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안티 버전 되어 가야 되고, 이는 머리 방향에서 이 바닥 방향으로 볼 때 약간 이 스파이럴한 폼을 가지고 역삼각형 모양을 해야지 정상적인 엉덩 관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모랄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약 15도 정도 안티 버전 되어 있고, 그리고 아세타블론 같은 경우에도 약 20도 정도 안티 버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티 버전과 안티 버전이 만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엉덩 관절은 뒤쪽으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잘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로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가 꽉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Y자 형태로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힙에 대해서는 인스테빌리티, 스테빌리티라는 용어를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모랄 렉 앵글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20에서 135도 레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0도를 기준으로 노멀 앵글, 그리고 120도 이하면은 혹사 바라, 그리고 135도 이상일 때 혹사 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 혹사 발할 때는 제뉴 발군, 그 다음에 패스 바루스, 주로 힘, 니, 앵클의 경사각은 다양하지만 사실상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페모랄 렉 앵글에 대해서는 이러한 풋의 각도에 대해서는 바뀌지만 이러한 바이오 메커니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모랄 안티 버전에 대한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었고, 다음은 10 라브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0 라브룸 같은 경우에는 아세타블룸을 약 22% 정도, 22% 정도 감싸고 있고, 이러한 아세타블룸의 부피를 약 33% 정도 증가를 시킵니다. 또한 이 라브룸의 역할은 숄더 조인트에서 했듯이 휴머러스 헤드를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러한 스토퍼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고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라고 했지만, 힘 라브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컨더리한 팩터로서 힙에 대한 안정화에 기여를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혈액이 지나가는 주 통로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어렵고 약 90% 정도는 재활에 의존을 합니다. 힘 라브론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게 숄더 조인트처럼 최고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체 실험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체의 라브롬이랑 리가멘트를 제거를 했을 때 엉덩 관절을 좌우 또는 양쪽 방향 그리고 회전해서 흔들어 봐도 이러한 불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연구가 있듯이 힙에 대한 라브룸은 이러한 인스테빌리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10조인트의 캡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힙에 대한 리가멘트는 크게 세 가지로, 세 개의 단단하고 견고한 리가멘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메디알, 라테랄 파트를 각각 한 개씩 봤을 때는 총 4개의 중요한 리가멘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리가멘트는 일리오 페모랄 리가멘트인데 Y자로 되어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힙의 스테빌리티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힙 조인트의 이러한 리가멘트들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는 앞쪽 전이를 방지시켜 주는데, 리가멘트의 기능상 부착되는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이러한 기능도 다르겠죠. 리가멘트의 가장 큰 기능은 이러한 페모랄 헤드나 또는 이러한 움직이는 페모랄 헤드나 어깨를 예를 들면 휴머러스 헤드에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 부위 자체가 일리오페모랄 리가멘트는 앞쪽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머 헤드의 앞쪽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퓨보페모랄 리가멘트를 보시겠습니다.
퓨보페모랄 리가멘트는 이 4개의 리가멘트 중에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이 퓨비스 자체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머랑 이 퓨비스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피머 헤드를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숄더 조인트에서는 휴머러스 헤드를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리가멘트가 하나 있었죠. 인페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 안테리어 밴드, 포테레 밴드, 엑실라 파우치와 같이 이러한 이 헤드들을 아래쪽에서 받주면서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힙 조인트에서는 이러한 퓨보페모랄 리가멘트가 피머 헤드를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치오 페모랄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치엄 자체가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포스테리어 리가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플렉션 했을 때 어덕션이나 인터널 로테이션에 저항을 주겠죠. 아세타블러 트랜스버스 리가멘트는 보통 아세타블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C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트랜스버스 아세타블러 리가멘트가 연결이 되면서 이 O자형을 구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가멘tum 테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피머 헤드에 직접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아세타블룸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모랄 헤드의 스테빌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트라우마틱한 디스로케이션 시에 이 커팅이 되거나 약간 찢어지게 되면은 스테빌리티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힙에 대한 간단한 해부학을 마치고 힙에 대한 바이오 메카닉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힙에 대한 바이오 메카닉은 어깨 관절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합니다. 주로 이런 글레노이드 포사를 휴머러스 헤드를 글레노이드 포사에 안착시켜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 센터레이션 또는 센터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센터라이제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인트 리액티브 포스와 이 컴프레시브 포스가 증가해야지 센터라이제이션이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힙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머스큘러 포스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리액티브 포스에 크게 기여를 하고 근육의 힘이 이런 센트럴라이제이션 해주는 근육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과 힙 에비덕터의 모멘트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보라색 선이 힙 에비덕터 포스, 그리고 여기 있는 보라색 점선이 이 웨이트 베어링입니다. 바디 웨이트인데 이러한 힙 에비덕터 포스와 바디 웨이트는 주행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웨이트 베어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힙 에비덕터에 대한 포스도 올라간다,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힙 에비덕션에 대한 이러한 포스와 그리고 내적인 모멘텀을 곱해주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계 방향의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디 웨이트 곱하기 이런 외적인 모멘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멘텀과 내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러한 내적 토크와 이런 외적 토크가 균형을 이뤄야지, 평형을 이뤄야지 이러한 10조인트의 10 에비덕터가 웨이트 베어링을 조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대한 주행 방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테러 파이버는 이러한 페모랄 헤드의 주행 방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포테러 파이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페모랄 헤드가 이런 피머 헤드가 아세타블룸의 센터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크게 기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텐셜 파시아 라타를 보시게 되면은 이 TFL 같은 경우에도 웨이트 베어링과 주행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인 이 힙
임핀지먼트를 야기하는 액션, 야기해주는 액션 중에 하나가 이러한 10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페모랄 헤드의 리트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FL의 과활성화는 힙에 대한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힙에 대한 인터널 로테이션을 페모랄 헤드의 리트로 버전을 야기해서 FAI라고 하는 힙 임핀지먼트를 유발할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로 힙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나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대한 근력 강화 훈련을 하기 전에 TFL을 충분히 풀어준 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힙 에비덕션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TFL은 가장 긴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TFL은 서로 오버랩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주로 해줍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점선들은 힙에 대한 어덕터 머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실선들은 에비덕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 어덕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면은 10 어덕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운동면에서 이런 내전 토크를 생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역할을,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골반을 기준으로 대퇴에 대한 내전 운동 형상학과 대퇴를 기준으로 이 골반에 대한 내전 운동 형상학을 둘 다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에 대한 이런 그림은 이런 뉴먼 키나지올리지에서 참고를 하였는데 보통 이러한 논문은 제한점이 한 명의 카데바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의 방향은 객관화하기 힘들다. 사람마다 이러한 힘의 모멘텀과 이러한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히플렉서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면은 가장 큰 모멘텀은 렉투스 페모리스죠. 이러한 렉투스 페모리스는 가장 큰 힘을 발생을 시키고 우리가 힙을 플렉션 했을 때 일리오스와스는 사실 가장 작은 모멘텀을 형성을 하지만 힙 플렉션 60에서 70도가 넘어가면은 일리오스와스의 모멘텀이 커집니다. 그 이유는 소아스 메이저의 부착 부위 자체가 T12부터 이 룸바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힙 플렉션을 하는 동안 허리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또는 이 룸바 스타빌라이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리오사스에 대한 모멘텀은 60에서 70도 힙 플렉션을 했을 때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TFL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시겠습니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때는 TFL에 의한 골반의 보상작용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가 약하게 되면은 TFL이 오버 액티비티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TFL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작용은 FAI, 즉 인터널 힙에 대한 인터널 로테이션을 증진시키면서 이 피머 헤드를 리트로 버전 만들게 되겠죠. 리트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FAI를 유발할 수 있는 액션이기 때문에 항상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를 강화시킬 때, 선택적으로 강화시킬 때는 TFL을 이니비션 해줘라. 꼭 풀어준 후에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맥시무스를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랑 맥시무스가 약하게 되면은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어덕션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어브노멀한 무브먼트가 나타나게 되면은 FAI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글루테우스 메디무스와 맥시무스에 대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페모랄 넥 앵글을 보시게 되면은 정상 각도를 126도 그리고 이 120도보다 이하인 각도 이하를 이 콕사 바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상 각도보다 즉 130도 이상인 각도를 콕사 발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0도 이하인 이 콕사 바라일 때는 이 에비덕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죠. 증진되고 콕사 발가일 때는 에비덕터에 대한 모멘텀이 줄어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인트 컨택트 펄스 자체도 kok사 발할 때는 줄어들겠지만 kok사 발가할 때는 증진되겠죠. 여기 있는 이 웨어리라고 하는 거는 이 피머 헤드랑 이 아세타블룸이랑 이 부딪히는 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딪히는 포스가 증진되면 증진될수록 FAI, 즉 힙 임핀지먼트를 유발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는 조인트 스테빌리티의 감소를 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ok사 발화는 힙에 대한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증진시켜주고 kok사 발가는 반대로 이러한 조인트를 때리는 힘이 증진됨으로써 조인트 스테빌리티가 감소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X자 다리, 주로 이 제뉴 발굼이 굉장히 많은데 제뉴 발굼이 많은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라테랄 메니스커스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라테랄 OA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 생활을 하는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메디알 메니스커스에 이러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메디알 OA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오형다리 교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 디포미티 때문에 맞지는 않은데 젊은 사람은 이러한 오자다리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세타블룸에 대한 로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체 실험에서 라보룸을 제거하고 또는 이 트랜스버스 아세타블룸 리가멘트를 제거를 했을 때 엉덩관절을 흔들어도 이러한 라보룸과 이런 트랜스버스 아세타블룸 리가멘트는 인스테빌리티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펠빅 틸팅을 보시겠습니다. 펠빅이 안테리어 틸팅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페이머 헤드는 뒤쪽으로 리트로 버전 되겠죠. 그 또한 펠빅이 안테리어 틸팅 됐을 때 안테로 수페리어 로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앞 위쪽 에어리어 쪽에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 아세타블룸에 대한 리트로 버전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아세타블룸이 리트로 버전 되면서 펠빅이 안테리어 틸팅 되면서 이러한 아세타블룸 리트로 버전을 다시 이 펠빅에 대한 포스테리어 틸팅을 반대로 이러한 아세타블룸의 리트로 버전을 만들고 이러한 페이머 헤드의 안티 버전을 만들겠죠. 이러한 아세타블룸의 리트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테로 수페리얼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빅에 대한 안테리어 틸팅 시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페모랄 헤드는 주로 리트로 버전 되겠죠. 뒤쪽으로 리트로 버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또는 이 토 아웃 게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터널 로테이션은 감소되게 되고 반대로 포스테리어 틸팅 되게 되면은 이 피머 헤드는 안티 버전 되겠죠. 이러한 안티 버전이 이러한 센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토 인게이트를 하기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과도한 안티 버전은 피머 헤드의 과도한 안티 버전은 이러한 센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토 인게이트를 만들고 과도한 리트로 버전은 이러한 센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토 아웃 게이트를 형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